고인철 부총님, 네네. 어제에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. 공공항 이전 사업이 기후대 양려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. 민간 사업자 선정 문제에 큰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직접 또는 각 부처별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방은 국가 사무다. 그리고 공공항을 옮기는 것이 맞다. 더불어서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혹시 들어본 적 계십니까? 예, 뭐 대통령께서도 이 대구 공공항 이전에 대한 대구 지역의 열망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예, 그런데 예. 어제 우리 네. 부총리님께서 말씀 중에 네. 지자체의 노력이 좀 약해서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.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제 전화통이 네. 어제 오늘 불이 났습니다. 혹시 부총리께서의 인식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는 것 같아요. 지역에서는. 네. 그 말이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. 10조 원 이상의 선투자와 또 10년의 이상의 장기 회수, 이 문제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는 부총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. 모든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외쳤지만은 사실은 거의 다가 모두가 실패하고 수도권 일극 취재로만 강화됐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지방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거 한 6년이나 10년 전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좋지 않다, 죽어가는 상태다,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건데 공공항 이전 문제가 이렇게 멈춰섰고 또 기업들은 충남 이남으로는 거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. 대구나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부총님께 잘 알고 계실 거고요. 네. 이게 거의 더불어서 기존에 지금 국가 산업 용지가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지금 LH에서 만들어놨는 산단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30개 중에 10개 산단만 갖고 있고 20개 산단은 이 사업 여건만 검토하고 지금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이런 상태인데 장관님께서 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일부 대기업을 유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요,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때문에 못했습니다. 우리 특별법을 만들 때 기부대 양려재산 이외에 종전부지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종전부지 개발비가 대구의 경우는 6조 원입니다. 그런데 이 6조 원을 종전부지 조성비 국가 지원에 대해서 너무 격렬하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어서 이 특별법안에 담지를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LH조차도 이 종전부지 조성비로 인해서 대구 사업에는 참여를 꺼려했는 거 우리 부총리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에 비해서 광주는 이 물꼬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물꼬를 다 터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광주공항하고 우리 대구공항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. 부총리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.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안 된다.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한테는 굉장히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도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저도 그래서 네.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데 내가 토를 달아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. 그 말씀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어떤 시도민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말씀들 좀 가려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. 그래서 향후 이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설전을 벌이고 서로 양극 가는 이런 어떤
그 투쟁이 아니고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께서 이때까지 국토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장관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주는 것이 나는 마땅한 도리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. 저도 제가 대구 출신. 알고 있습니다. 왜 안 그러겠습니까? 저도 마음이 굴뚝 같은데, 한데 그게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열망이 모아져야 됩니다. 어쨌거나 그래야. 그거는 지금 많이 갈수 그거는 있는 뭐 거지.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민간 공항단 추진단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온 시도 그렇고 우리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온갖 여기에 대구 경북이 사활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. 이런 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예. 그다음에 부총리님, 네.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5년도에 추경을 두 차례 걸쳐서 했죠, 그죠? 네.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편성했는 약 한 37조 정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? 1차, 2차 이렇게 합쳐서 합치면 한 45조 원 정도 될 겁니다. 그 중에 국채 발행했는 게 한 75% 정도 됩니까? 예, 어쩔 그때 저 PPT 좀 2차 떼어봐요.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 세입이 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감액 추경까지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추경 편성의 국가재정법의 뭐 사유에 대해서는 저보다 부총리님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네. 뭐 시급성이라든지 네. 연내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? 네네. 그런데 정책 의원님도 편성된 집행률에 있어 가지고 집행 부진 사업을 한번 보면 네. 실집행률이 70% 미만인 사업이 58개고 50% 미만 사업이 36개고 하나도 집행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14개나 지금 있습니다. 뭐 당해연도 집행해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인정되거나 당초 예산 추경이 불가능할 때 불가피한 편성이 하는 게 거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너무 부진한 사업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졸속으로 편성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부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예, 제가 작년에 추경 집행 점검을 했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하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네, 저 그럼요. 밤새워서 이거 네. 지금 조사를 했는 건데요. 네.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보면 설계, 기본계획 수립, 또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 절차가 지연됐다거나 혹은 또 장비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절차가 또 미흡했다거나 융자 사업의 경우는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안 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지금. 그래서 대부분 추경 재원이 빚을 내 가지고 국채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 사전 좀 절차라든지 아니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더 좀 꼼꼼하게 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항들 자체가 실집행률이라든지 조정 부분 또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전용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. 크게 뭐 국방부의 어떤 예산을 보면 거의 지금 76.3% 정도를 갖다가 전부 다가 이전용을 했어요. 네. 잘 알고 계시죠?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용도에 맞지 않게 방향을 바꿔서 쓰고 불용액을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전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뭐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그 국정감사 시에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불용으로 남기는 게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
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의원님 좋은 지적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좀 잘 대비도 하고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